네, 안녕하십니까. 클럽 피팅 마스터 김호준입니다. 저는 한국골프피팅협회 교육이사로 있고, 지금 이 영상은 클럽 피터 2급 예비 교육생들을 위한 영상임을 미리 밝힙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MOI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배우는 실습에 대한 실습을 할 때 필요한 이론을 배울 건데요. 자, MOI를 알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골프 클럽을 만들 때 사용되었던 스윙 웨이트 개념을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스윙 웨이트가 뭐냐? 어떤 클럽의 전체 무게에 대해서 느껴지는 헤드의 무게감을 뜻합니다. 이때 헤드의 무게를 느낄 때는 우리가 어드레스 자세에서 그립을 잡은 채로 헤드의 무게를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감이 크게 느껴지면 크게 느껴질수록 스윙 웨이트는 증가하는 겁니다. 알파벳 A0부터 F9.9까지 표기한다고 제가 적어놨죠. A에서 B, C, D, E, F로 갈수록 스윙 웨이트는 커지고 헤드의 무게감은 크게 느껴지는 거고요. 알파벳이 동일하다면 이 뒤에 있는 숫자가 커질수록 스윙 웨이트는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스윙 웨이트가 커지고 작아지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게에 따른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길이에 따른 기준입니다. 자, 무게부터 얘기해보죠. 클럽의 파트별로 나눠서 얘기해야 됩니다. 헤드와 샤프트와 그립이죠. 헤드 무게는 2g 증가할 때 스윙 웨이트가 한 포인트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샤프트 무게는 8g 증가할 때 스윙 웨이트가 한 포인트 증가하게 되어 있죠. 자, 스윙 웨이트의 개념이 헤드의 무게감이라는 걸 잊지 않고 있다면 당연히 그립을 잡고 있을 때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헤드가 무거울 때, 그리고 샤프트가 무거울 때 점점 클럽이 헤드가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근데 반대로 그립 부분은 헤드의 반대에 위치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만 그립 무게가 증가하면 스윙 웨이트가 한 포인트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립은 헤드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하셨는지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자, 최초에 D0인 클럽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2g을 더했어요. 헤드 무게 2g을 더했어요. 그럼 뭐가 나오죠? 네, 2g의 한 포인트 증가니까 D1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그립을 4g 무거운 걸로 바꿨어요. 그럼 뭐가 되죠? 아까 제가 4g 증가하면 어떻게 됐어요? 한 포인트 감소한다고 했죠. 그러면 D1에서 1.0을 빼면 네, D0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D0, 최초의 D0와 작업이 끝난 후의 D0 같은 D0죠. 이거는 스윙 웨이트는 표기상 같습니다. 근데 총 중량은 어떨까요? 최초에 413g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작업 후 헤드 2g, 그립 4g을 거친 후의 D0는 6g이 증가했기 때문에 419g이 돼요. 근데 표기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D0예요. 최초나 작업 후나 똑같이 D0입니다. 똑같이요. 그럼 문제가 하나 있죠. 표기가 동일한데 총중량이 다르다는 건 다른 상태의 클럽입니다. 이걸 같은 상태의 클럽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왜냐면 명백하게 총중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뭐냐? 스윙 웨이트는 그 자체만으로 클럽의 온전한 상태를 파악할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뭘 같이 봐야 돼요? 총 중량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스윙 웨이트 자체만으로 이 클럽을 온전히 파악하겠다? 안 됩니다. 총 중량을 같이 보셔야 돼요. 좀 말이 길어지지만 더 깊게 들어가자면, 클럽피터 2급을 들으실 분들이니까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7번 아이언 기준 가정을 하나 해보죠. 길이가 37인치. 앞으로 우리 인치는 이렇게 큰 따옴표를 표기할 거예요. 그리고 헤드 무게는 270g. 그립 무게는 남성들 표준이 몇 g이에요? 50g. 이게 거의 남자가 쓰는 클럽의 기준을 하겠습니다. 거의 남자 기준으로. 그리고 안 나온 게 뭐예요? 샤프트 무게인데, 샤프트 무게는 네 가지로 나눠보죠. 950 샤프트 105g짜리, 115g짜리, 125g짜리. 자, 이때 스윙 웨이트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수치는 근사치입니다. 하지만 기준을 잡기 위해 제가 숫자를 좀 보기 편하게 써드릴게요. D0, D1, D2, D3. 대략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이걸 지금 왜 얘기했냐면요, 총 중량을 같이 봐야 하는 경우를 지금 설명할 건데, 대략 샤프트 무게가 이럴 때 중요한 거는 위 조건일 때, 이 조건이 중요한 겁니다. 이 빨간 글씨를 써놓은 이 조건 하에서 샤프트 무게가 이렇게 달라질 때 대략적으로 스윙 웨이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시를 하나 보죠. 자, 클럽의 총 중량을 재봤어요. 그러면 이거 3개 더하면 되죠. 헤드 무게 270, 그립 무게 50, 샤프트 무게 95 더하면 950 샤프트 7번 아이언 기준으로 415g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950S 기준 했을 때 실제로 샤프트 무게는 약 93g에서 94g 정도 됩니다. 한 413g 된다고 칠게요. 이때 스윙 웨이트가 D0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총 중량을 모른다고 생각할게요. 모르는데 D3가 나왔어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어떤 영향에 의해서 스윙 웨이트가 크게 나왔죠. 자, 지금 헤드 무게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분리 전까지. 그냥 그렇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립 무게 정도는 경험이 많이 쌓인 피터라면 그립만 보고 무게를 대충 알 수 있는데, 맞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길이를 봤더니 그대로네요. 그러면 뭐 이상한데? 총 중량을 확인해 보니 419g이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950으로 만들었던 7번 아이언의 경우 413g이 보통 뭐 플러스 마이너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 정도라고 했을 때 이렇게 6g이나 무겁다라는 거는 뭐예요? D3가 나온 이유가 헤드에 인위적인 무게추가 들어간 거다. 이걸 작업할 때 무게추를 넣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클럽피터는 분리하기 전에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예시 하나 더 들어볼게요. D3가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자, 근데 총 중량을 보니까 별 차이 안 나요. 그냥 우리가 표준으로 상정했던 그 413g에 겨우 1g밖에 안 무거워요. 정상 범위에요. 예, 그립 봤더니 그대로 50g. 헤드 무게는 알 수 없어요. 자, 근데 길이를 보니까 37인치가 아니라 37.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 통 크게 한 클럽 길다고 생각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길이가 길어지면 스윙 웨이트가 증가하거든요. 0.5인치 짧아지면 대략 한 3포인트 내지 4포인트까지 감소해요. 3포인트 그냥 감소한다 가정했을 때 반대로 증가했으니까 증가하겠죠. 37인치에 비해서 0.5인치 증가했으니까. 그럼 대략 한 3포인트 이상 커진다고 보면 D3가 나오는 게 무리는 아니죠. 네. 그래서 얘는 길이 때문에 D0가 아니라 D3가 나왔구나, 이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는 기준이 스윙 웨이트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있어요? 총 중량을 같이 보고 있죠. 네. 그리고 이것도 같이 봐야죠. 길이. 아까 얘기 안 했는데 길이도 같이 봐야 됩니다.
스윙 웨이트는 길이와 무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이 봐야 돼요. 자, 이해되셨죠? 요거는 오시면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중량을 같이 봐야 한다. 뭐까지? 길이도 같이 봐야 한다. 총 중량과 길이를 같이 봐야 의미가 있다. 뭐가? 스윙 웨이트가. 그렇습니다. 자, 돌아가서 자, 길이에 따른 증감 기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건 클럽별로 나눠놨는데, 자, 마찬가지로 이거에서 얘기했듯이 이것도 다 근사치예요. 가볍고 긴 클럽일수록, 정확히는 가벼운 클럽일수록 스윙 웨이트가 좀 둔감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클럽일수록 스윙 웨이트가 민감하게 변해요. 그래서 똑같이 0.5인치 잘라도 스윙 웨이트가 드라이버는 3포인트밖에 안 변하는데 아이언은 3.5포인트, 웨지는 4포인트까지 더 많이 감소하는 거죠. 왜? 더 무거우니까. 웨지 헤드가 클럽 자체가 훨씬 무겁기 때문에 많이 감소하는 거예요. 스윙 웨이트가. 자, 근데 이 길이를 제가 버트 0.5인치라고 해놨는데 여러분들 1인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잘 익숙하지 않은 단위인데 여러분 1인치는요 2.54cm예요. 근데 0.5인치를 기준으로 써놨기 때문에 1.27cm만 짧아져도 스윙 웨이트가 얼마가 변해요? 3에서 4포인트의 스윙 웨이트가 감소하는 거예요. 스윙 웨이트는 단위가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민감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엄지 한번 펴보세요. 엄지 한마디를 구부려 보세요. 그 한마디가 대략 1인치예요. 그거의 절반? 한 손톱 정도의 길이만 잘려도 무려 3포인트나 감소한다는 거죠. 드라이버 기준. 보통 사람들은 한 포인트, 아니 0.5포인트만 감소해도 느낍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설명 안 한 게 있죠. 버트가 뭐예요? 버트라는 거는 버트라는 거는 그립이 장착되는 샤프트의 직경이 큰 부분을 뜻하고요. 팁이라는 거는 헤드가 장착되는 샤프트의 직경이 작은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버트를 자르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이 팁을 자르든 버트를 자르든 이 스윙 웨이트가 감소하는 수치는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왜 제가 버트라고 썼냐면요, 버트를 잘랐을 때랑 팁을 잘랐을 때 CPM, 그러니까 이제 토크도 있는데 강도의 지금 척도를 CPM만 볼게요. CPM의 변화가 큰 쪽이 팁을 커팅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강도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스윙 웨이트를 줄이려면 버트를 잘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쵸? 자, 근데 강도의 척도인 CPM이 줄임말이거든요. 교육 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CPM은 사이클 퍼 미닛의 줄임말이에요. 앞 글자만 따서 CPM인 건데, 자, 그러면은 이걸 직역하면 분당 회전 왕복수라고 하죠. 뭐가 왕복하는 거냐? 클럽의 그립 부분을 고정시켜 놓고 헤드 부분을 아래로 당겼다가 놓으면 클럽이, 정확히는 샤프트가 진동하죠. 이때 아래 위로 진동할 때 얼마나 많이 왕복하냐를 보는 거예요. 강한 샤프트가 더 많이 파파파파팍 움직이겠죠. 그리고 약한 샤프트가 출렁출렁 더 적게 진동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강도를 손을 안 대고 싶죠. 우리는 스윙 웨이트만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팁을 커팅했을 때 강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버트를 잘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팁이 버트보다 한 2배 민감해요. 버트를 잘랐을 때 강도 변화가 X면 팁을 자르면 EX예요. 그러니까 스윙 웨이트만 건드리고 CPM의 강도의 변화를 최소화할 거면 버트를 자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버트라고 적어놨죠. 예. 말이 길었는데 이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또 오시면. 자, 그러면 이제 뭘 알았냐? 헤드 무게가 증가하면 샤프트가 증가하면 스윙 웨이트가 증가한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그립 무게가 증가하면 스윙 웨이트 감소하는 거 알았어요. 왜? 그립 쪽을 잡고 있을 때 헤드 무게감을 느끼는 것이니 그립이 무거워지면 스윙 웨이트 감소하는 거죠. 이건 너무 직관적이죠. 헤드 무게, 샤프트 무게 증가하면 웨이트 증가하는 거. 이거 구구단이에요. 2, 4, 8로 외우세요. 헤드 2, 그립 4, 샤프트 8. 근데 그립은 감소라는 거. 증가 시 감소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것도 직관적이에요. 여러분들 짧게 잡고 쳐라 라는 말을 해보시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짧게 잡고 치라는 게 뭐예요? 클럽이 짧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른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자른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자르면 헤드 무게가 적게, 그러니까 가볍게 느껴지는 것이죠. 즉 스윙 웨이트가 줄어드는 것이죠. 얼만큼? 이렇게. 이러면 직관적인 이해까지 제가 도와드렸어요. 감소하는데 드라이버는 3포인트, 아이언은 3.5포인트, 웨지는 4포인트. 다 근사치입니다. 근사치이기 때문에 이거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헤드 무게가 2g에 1포인트지만 가벼운 클럽일수록, 자 이거 한 번 더, 가벼운 클럽일수록 헤드 무게의 변화에 따라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는 가볍죠, 헤드가. 그래서 2g의 1포인트가 아니라 1.7g의 스윙 웨이트가 1포인트가 변할 수도 있어요. 아이언은 거의 2g의 스윙 웨이트 1포인트예요. 자, 근데 웨지는 무거운 클럽이에요. 그래서 2g이 아니라 한 2.3g의 스윙 웨이트가 1포인트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뭘 했어요? 근사치입니다. 근사값. 이제는 근사치가 아니라 근사치라고 해야 되나? 네, 근사값이에요. 때문에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한 것도 고려하지만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벼운 클럽일수록 헤드 무게의 변화에 따라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 가벼운 클럽, 정확히는 가볍고 긴 클럽일수록, 그러니까 즉 드라이버죠. 드라이버가 헤드 무게에 민감하고 웨지가 둔감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 단순하게 2g 적어놨지만 교재에는 좀 더 세분화 시켜놨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죠. MOI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예요. MOI가 뭐냐? 줄임말입니다. Moment of Inertia. Inertia는 관성이란 뜻이고요. Moment는 순간이란 뜻이죠. 즉 관성의 순간. 근데 뭐의 순간이에요? 잠시만요. 뭐의 순간이냐? 다운스윙 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다운스윙 할 때. 정의가 각 가속도에 대한 신체 저항력의 척도입니다. 근데 말이 너무 어려워요. 각 가속도에 대한 신체 저항력의 척도. 처음 접하는 개념인데 많은 분들에게는 무슨 말이냐? 자, 각운동이라는 거에 대해 알아야 돼요. 어떠한 물체가 원을 그리며 그리는 운동인데, 자, 근데 이 원을 그릴 때 그 물체의 가속도가 발생하죠. 그것을 각 가속도라고 합니다. 이제 골프 스윙에 비유하면 헤드가 다운스윙 시, 그러니까 뭐랄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헤드 스피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헤드가 다운스윙 할 때 나는 스피드.
그리고 신체 저항력은 뭐냐? 골퍼의 몸이 부담감, 저항감을 느끼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얼만큼 부담스럽냐? 결국에는 우리가 다운스윙 할 때 골퍼가 다운스윙 시 골퍼가 느끼는, 골퍼의 신체가 느끼는 부담감, 그러니까 스윙하기 어려운 정도, 예, 저항하는 정도라 보시면 되겠네요. 한마디로 이 MOI가 크면 더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클럽이 되는 거죠. 네. 아셔야 될 게 있는데, MOI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클럽 헤드의 MOI가 있고요, 완성된 클럽의 MOI가 있어요. 이거 보기 힘드시죠? 까만색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클럽 헤드 MOI는 요즘 나오는 10K, 10K, 뭐랄까, QI10, 35, 그러니까 이제 헤드의 MOI를 극대화했다. 이건 무슨 효과가 있냐면은, 크면 비거리, 예, 관용성 등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옛날 드라이버보다 요즘 드라이버 헤드가 더 크죠. MOI가 커진 겁니다. 완성된 클럽의 MOI는 크면 스윙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작을수록 쉽긴 한데 무조건 작다고 좋은 거 아니니까, 적당히 클럽의 MOI는 작은 것이 스윙하기가 좋습니다. 사실 작을수록 스윙하기 좋은 건 맞죠. 근데 이제 스윙하기 좋다는 게, 결국에는 스윙하기 좋다는 게 무조건 퍼포먼스나 핸디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냥 클럽을 휘두르기 쉬워진다 이 말이죠. 네. 이제 좀 이해됐을까요? 그러니까 MOI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MOI는 이거예요. 완성된 클럽의 MOI. 약간 작은 게 스윙하기 편해지는 거죠. 자, 우리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네, 마저 지우고. 그래서 다운스윙 할 때 느껴지는 저항감이에요. 크면 클수록 힘들고 작을수록 휘두르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자, 이것도 헤드 무게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증가하고 감소하는 기준이 있어요. 헤드 무게가 1g 증가하면 MOI는 10 정도가 증가합니다. 제가 지금 단위를 말씀 안 드렸는데요, MOI의 단위는, 죄송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이거 먼저 설명드려야 돼요. 그램 제곱 센티미터인데, 이게 그램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운데 점이 들어가고 제곱 센티미터, 문자표에서 찾아야겠네요. 그램 제곱 센티미터, 여기 있네요. 제곱 센티미터. 자, 그러면은 그램이 뜻하는 바 무게, 제곱 센티미터가 뜻하는 바 면적, 그리고 면적 안에는 또 길이가 있죠. MOI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무게와 면적과 길이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무게가 무거울수록, 면적이 클수록, 길이가 길수록 MOI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길이에 똑같은 무게여도 만약에 헤드 페이스 면적이 드라이버 우드처럼 크다면, 네, MOI는 커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단위까지 알아봤죠? 대략 2603 이렇게 4자리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헤드가 1g에 MOI 10 증가하고요. 길이는, 이것도 버트라고 얘기한 이유가 위에서랑 똑같아요. 팁을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MOI를 줄이면서
다른 요소에 영향을 주기 싫다면, 강도에 영향을 주기 싫으면 버트만 자르는 거죠. 이때 0.125인치, 제가 좀 단위를 지저분하게 적었는데요, 이유는 뒤에 설명할게요. 0.125인치, 즉 8분의 1인치를 커팅했을 때 MOI는 15에서 20 정도 감소합니다. 예, 이렇게 근사치로 적어놓은 이유는 이거랑 똑같아요. 예, 무거운 클럽일수록 더 많이 민감하게 반응해요. 웨지가 스윙 웨이트가 많이 변하는 것처럼 웨지가 MOI도 더 많이 변해요. 똑같이 0.125 잘라도. 자, 제가 왜 이렇게 표기했냐, 8분의 1인치라고 적었을 때 이미 눈치를 채신 분이 있겠지만, 인치자는요 10등분이 아니에요. 8등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읽기가 싫으시면 뭐 8분의 1, 8분의 2 이렇게 읽어도 되는데, 근데 뭐 피터라면 사실 다 읽을 줄 알아야겠죠? 분수로도 소수로도 다 읽을 줄 알아야 남들과 소통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8분의 1, 8분의 2, 8분의 3, 4, 5, 6, 7, 8분의 8, 1 정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외우시면 좋은데, 0.125인치는 약 3.17mm입니다. 예. 또 문자표를 제대로 적자면, 구현하기 좀 어렵겠네요. 네. 네, 아무튼, 예. 이 두 개가, 원래 이 부등호의 위에 점, 아래 점이 찍혀야 돼요. 요거. 예. 완전히 같다는 아니고, 예, 비슷. 그러니까 대략 3mm 됩니다. 3.17mm, 3.2mm 정도 안 되는 거죠. 대략 이러는 건데, 그 정도 잘랐다고 얼마가 변해요? 15에서 20.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사장님들. 정말 많은 수치입니다. 이 정도 감소하는데, 결국에는 헤드 무게와 길이를 통해서 MOI를 조절하는 게, 예, 주된 변화라는 거죠. 주된 변수가 헤드 무게와 길이에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근데 여기까지 이제 아셨으면, 이제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되냐면, 스윙 웨이트 매칭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스윙 웨이트 매칭이 무슨 뜻이냐면, 스윙 웨이트가 동일하다, 거의 비슷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클럽은 제가 장담하는데 100개 중에 100개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물론 오차는 존재합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 스윙 웨이트 매칭이 돼 있어요. 대기업들, 예, 일반 기성품, 뭐 병행, 그리고 심지어 피팅샵에서 만든 것까지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스윙 웨이트 매칭이 한계가 있거든요. 어떤 한계가 있냐, 모든 클럽의 저항감이 각각 다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스윙 시 느낌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윙이 달라져요. 아무리 일정하게 스윙하고 싶어도 스윙 웨이트 매칭된 거는 MOI가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스윙 웨이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서 MOI가 더 우월한 면모를 보이냐면요, 여러분, 스윙 웨이트는 측정 시에 클럽이 고정된 상태입니다. 자, 이 고정된 상태라는 거를, 고정이라는 말을 좀 집중해 주세요. 고정.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영어로는 스태틱이라고 합니다. 근데 MOI를 측정할 때는 클럽이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움직이는 이란 단어, 영어로는 다이나믹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왜 제가 이 글씨에다가 색깔을 넣었을까요? 우리 스윙할 때 고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움직이나요? 움직이죠? 자, 그러면
측정할 때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되는 스윙 웨이트로 맞춰야 클럽의 느낌이 비슷할까요? 아니면 클럽이 움직이는 상태를 측정하는 MOI로 맞춰야 비슷한 스윙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타.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비슷한 스윙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거죠. MOI 측정할 때 클럽이 움직이는 걸 잰다면서요. 근데 우리 스윙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거 다이나믹이죠? 그럼 다이나믹 피팅 해야죠. 여러분, 스태틱 피팅 하지 마시고 다이나믹한 피팅을 하세요. 그게 MOI입니다. 클럽 피팅임에도 불구하고 스윙을 고려하는 피팅입니다. 그래서 MOI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MOI를 매칭하면 이런 효과가 있는데 풋을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스윙 웨이트 매칭일 때 MOI가 다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롱 아이언이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스윙하기가 힘들어요. 스윙하기 힘들다는 무슨 말? 네, MOI가 크다라는 말이죠. MOI가 크다. 그럼 반대로 스윙하기 쉬운 건 어디예요? 스윙하기가 쉬운 건 숏 아이언입니다. 쉽다. 즉 뭐다? MOI가 작다. 이렇게 되면 선호하는 클럽이 보통 미들에서 숏 아이언이 선호하는 클럽이 됩니다. 보통은요. 보통이에요. 아닐 수도 있죠, 물론. 이 선호하는 클럽의 정의는 가장 임팩트, 클럽 궤적, 거리, 방향의 일관성이 좋은 클럽이라고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제일 자신 있는 클럽이에요. 보통은 7번에서 피칭 안에 위치합니다. 네. 근데 이게 남자의 경우.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롱아이언의 MOI가 커집니다. 갈수록. 짧아질수록 MOI가 작아져요. 그래서 선호하는 클럽이 미들에서 숏으로 갈수록 미들 숏에 위치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각 클럽에 대한 스윙을 똑같이 갈 수 있나요?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하냐? MOI 매칭을 해야 돼요. MOI 매칭을 하기 전에 스윙 웨이트 매칭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되는데, 스윙 웨이트 매칭 일단은 스윙 웨이트가 비슷비슷하잖아요. 어떻게 비슷해지냐를 좀 알아보죠. 어떻게 비슷해지냐. 자, 헤드는요, 아이언 기준입니다. 7g씩 증가해요. 숏 아이언으로 갈수록. 그리고 길이는 마찬가지로 숏으로 갈수록 0.5인치씩 감소해요. 자, 그러면 헤드 무게가 7g 증가하면 스윙 웨이트가 얼마 증가하게 돼요? 위로 안 가도 돼요. 2g의 스윙 웨이트는 한 포인트가 증가해야 돼요. 자, 그러면 2g의 한 포인트니까 7g은 몇 포인트죠? 네,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2g의 한 포인트면 7g이 몇 포인트죠? 자, 2g 대 한 포인트 절반이에요. 그럼 7g이면은 절반인 3.5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7g 증가시키면 스윙 웨이트가 3.5포인트가 증가합니다. 길이는 0.5인치 감소하면 아이언의 경우 3.5포인트가 감소해요. 자, 그러면 길이로 인해서 3.5 감소, 헤드 무게로 인해서 3.5 증가.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가 돼요? 0에 수렴만 합니다. 뭐가? 스윙 웨이트 차이가. 클럽들 간의 스윙 웨이트 차이가 0에 수렴하면 스윙 웨이트가 비슷비슷해진다는 거고, 그러니까 동일해진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요.
그러면 그걸 뭐라 한다? 스윙 웨이트가 매칭됐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때의 폐해가 아까 얘기했던 롱아이언이 MOI가 크다는 거, 스윙하기 힘들다는 거, 숏아이언이 스윙하기 쉽다는 거, MOI가 작다는 거가 되겠죠.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MOI 매칭하는 거고요. 이 상태를 우리는 위와 같이 정의합니다. 스윙 웨이트 매칭된 클럽 세트는 MOI가 롱아이언 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그러니까 롱아이언이 MOI가 커서 불편하다는 거죠. 반대로 MOI가 숏 아이언 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조건은 스윙 웨이트가 매칭되어 있을 때. 그래서 MOI가 작은 숏 아이언 쪽으로 갈수록 우리는 선호 클럽이 그쪽에 위치하는 거예요. 만약에 고객이랑 상담을 했을 때 나는 4번 잘 쳐요 라고 하면 높은 확률로 허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4번이랑 7번 가져오세요 한 다음에 스윙 분석해보면 당연히 7번을 더 잘 쳐요. 네. 근데 허세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쉬운 경우. 근데 이 경우는요 샤프트 피팅이 잘못됐어요. 왜냐면 샤프트 피팅이 올바르게 됐으면 스윙 웨이트 매칭 상태에서는 선호 클럽이 분명하게 미들에서 숏에 위치할 수밖에 없고 롱아이언은 MOI가 커서 힘듭니다. 근데 샤프트 무게 자체가 너무 가벼운 샤프트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롱도 쉽습니다. 근데 그럼 문제가 뭐예요? 방향성에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 샤프트가 낭창거림으로써 토크 문제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강도랑 직결된 거라서 단순히 MOI랑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샤프트 자체의 특성이랑 함께 연관지어야 돼서 요건 차후에 교육 오시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선호 클럽이 7번, 8번, 9번, 뭐 어떤 피칭까지도 갈 수 있죠.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요, 스윙 웨이트가 이렇게 매칭돼 있어요. 그럼 MOI는 롱아이언이 이렇게 위치할 거고 숏아이언이 이렇게 위치할 거예요. 그러니까 롱이 MOI 크고 숏이 작은 거죠. 여기가 4번, 여기가 뭐 피칭 이렇게. 자, 근데 이쪽의 MOI를 줄이기 위해서 뭘 할 거예요? 이만큼을 줄이려면 이만큼 줄여야 되죠. 이만큼의 간격을. 그러면은 MOI를 줄이기 위해서 뭘 쓸 거예요? 헤드 무게가 증가할 때 증가한다면서요. 그럼 헤드 무게 감소시키면 되겠죠. 어떻게? 잠깐 쓸게요. 여기 헤드를 분리하면 이물질이 빠지면서 MOI가 분리 후에 감소합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약간 줄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안에 이물질이 별로 없으면 결국 잘라야 됩니다. 아까 제가 0.12인치가 한 3.17mm 된댔죠.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게 기본적인 길이 차이는 0.5인치를 가져가는 게 제일 좋지만 아이언 한 클럽, 근데 이것도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0.5인치가 8분의 4인치죠. 네. 근데 요 8분의 3인치로 갈 수도 있고 또는 8분의 6인치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8분의 6인치는 이제 0.625가 되겠죠. 네. 8분의 3인치 또는 8분의 6인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길이의 관용도를 할게요. 길이의 관용도. 그러니까 0.5인치를 최대한 추구하되 MOI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이 정도 길이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거나 가까워지는 거는 용인하겠다라는 거죠. 길이의 관용도를 두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MOI를 줄여요. 헤드 무게를 줄이거나 MOI를 길이를 줄여서 MOI를 줄입니다. 그리고 숏아이언은 어떻게 해요? 이만큼의 간격을 어떻게 채워요? 이만큼을 늘려야죠. MOI를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늘릴 거예요? 헤드 무게를 증가시키거나 반대로 길어지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연장 작업은 옳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길게 하냐면 이렇게 샤프트가 있으면은 헤드라고 할게요. 이렇게 헤드가 있어요. 이 부분이 헤드 페이스 쪽이라고 할게요. 헤드 페이스 쪽이라고 할게요. 이 부분이. 그럼 이 부분은 샤프트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럼 샤프트가 이만큼 들어가야 다 들어간 거예요. 이만큼 들어가야.
다 들어간 건데, 이만큼 들어갈 거를 약간 덜 들어가게 하면 안 들어간 만큼 길어지죠. 그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헤드를 약간 얕게 넣는 거죠. 그럼 길어지죠. 이제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접합되는 부분이 적어지는데, 최소 1인치는 남겨주세요. 아이고, 자꾸 못하네. 최소 1인치. 보통은 샤프트의 팁 부분과 헤드가 접합되는 부분이 1.25인치 정도예요. 짧으면 1.125 정도? 근데 한 3mm 정도, 그러니까 0.125인치 정도는 약간 접합을 덜 해서 길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알아만 두시고요. 오시면 또 설명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길게 만듭니다. 또는 헤드에 무게추를 넣을 수도 있겠죠. 무게추를 넣거나 길게 하거나, 이게 기준보다 짧은 클럽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무게를 줄이거나 짧게 하거나는 기준보다 긴 클럽이 이렇겠죠. 이 눈치를 까신 분 이미 있을 겁니다. 자, MOI를 줄이기 위해서 헤드 무게를 줄이거나 길이를 짧게 한다는 것, MOI만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스윙 웨이트도 같이 감소시켜요. 헤드 무게를 증가시키면 증가인 스윙 웨이트이기 때문에 감소시키면 감소할 거고요. 롱아이언은 이렇게 할 거죠. MOI로 만들 때. 길이는 감소시키면 감소하죠. 그러니까 MOI는 롱아이언에서 감소시키는 만큼 스윙 웨이트도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래프가, 자, MOI를 매칭했다고 하면은 이제 스윙 웨이트가 이 아래쪽에 그려지는 거예요. 스윙 웨이트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쇼다이언 쪽은 원래 매칭, 이렇게 매칭이었잖아요. 원래 지금은 MOI 매칭이지만 원래 스윙 웨이트 매칭이었는데 여기는 MOI가 모자랐기 때문에 올려야 돼요. 근데 무게를 넣거나 길게 해야 하는 쇼다이언 쪽이죠. MOI가 늘면서 스윙 웨이트도 동시에 느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MOI 매칭일 때는, 매칭으로 만들면 스윙 웨이트는 롱아이언 쪽이 작아지는 거예요. 여기는 쇼다이언 쪽은 스윙 웨이트가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 스윙 웨이트. 정리하면 이거죠. MOI가 매칭되어 있으면은 스윙 웨이트가 숏 아이언 쪽으로서록 커진다. 맞나요? 네. 이쪽 MOI가 모자라서, 원래는 MOI가 여기 위치했죠. 여기 위치했는데 이만큼 올리면서 MOI가 매칭됐는데 그만큼 숏이 무거워졌고, 반대로 여기는 MOI가 원래 여기 있었죠. 이 위쪽에 있었는데 이렇게 내려온 거죠. MOI가 내려온 만큼 스윙 웨이트가 원래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내려온 거죠. 그래서 스윙 웨이트 매칭일 때는 MOI가 롱아이언이 큰데, 그래프 다시 그려볼게요. 그냥 이렇게 바꾸죠. 스윙 웨이트 매칭일 때는 이랬다는 거죠. MOI가 4번 롱아이언이 크고 피칭 쪽이 작았다는 거죠. 말로 정리하면 최초의 스윙 웨이트 매칭되어 있는 클럽 세트는 MOI가 롱이 크다.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면 내가 뭘 스윙하기 힘들어 했지 떠올리면 돼요. 보통 롱이죠. 그러면 4번이 MOI가 큰 거죠. 스윙 웨이트 매칭일 때 쉬운 클럽은 어디? 미들에서 숏. 그니까 피칭 쪽이 MOI가 작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아요. 오시면 또 배우실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왜 하느냐가 좀 중요하겠는데, 이거 왜 합니까? 이 이유 때문이에요. 스윙할 때 각 클럽에 대한 느낌, 저항감이 동일해진다. 즉 동일한 스윙이 요구되는 거죠. 요구된다기보다는 중요한 스윙으로 변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하게도 미스샷이 감소합니다. 미스샷이 감소한다는 거는 거리 미스도 있지만 방향 미스도 있겠죠. 방향 미스에 대해서는 라이각 피팅이 가미되어야 됩니다. 함께 해야 해요. 라이각 피팅이. 방향은 잠깐 묻어두고 거리 미스를 얘기하고 싶은데, 비거리 변수가 뭐가 있어요?
클럽에 고정되어 있는 값으로는 로프트 각도, 뭐 무게가 있겠죠. 뭐 헤드 무게라고 할게요. 좀 더 직관적으로. 그리고 뭐였어요? 클럽의 길이, 완성된 클럽의 길이입니다. 헤드와 샤프트와 그립을 모두 결합한. 여기에 플러스 알파, 우리 스윙이 있습니다. 아이언이라는 거는 요구되는 역할은 정확도예요. 정확도.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거리의 비거리 정확도예요. 비거리 정확도. 그러니까 정확한 거리를 보내기 위함이, 그게 아이언의 목적입니다. 자, 근데 이런 말 하죠. 4번이 7번만큼도 안 나가. 그럴 때가 있어. 무슨 말이냐? 4번이 안 맞는다는 거죠. 왜? MOI가 크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MOI보다 크기 때문에 4번이 뒷땅 나거나 탑핑 나거나 하면은 뱀샷 나오고 거리 안 나고 그런 거죠. 근데 MOI를 매칭하면 뭐라고 했어요? 각 클럽에 대한 느낌이 비슷해진다면서요. 그러면은 4번을 7번처럼 스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임팩트도 좋아지고 비거리도 일정해지고. 세컨샷을 여러분 4번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파 4, 5 나오면은 세컨은 보통 뭘로 해요? 우드와 유틸리티로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남는 거리가 얼마 남아요? 최대 거리만 보내다 보면은 남는 거리가 결국 50m에서 80m 남아요. 보통 남자들. 자, 그러면은 그때의 땅 상태가 어때요? 벙커 근처에 있죠? 땅이 울퉁불퉁, 지면이 불균일하기 때문에 트러블 샷을 하게 돼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스코어를 진행해 나가는 방식이, 필드를 헤쳐나가는 방식이 이렇단 말이죠. 자, 근데 MOI를 하게 된다? 세컨을 롱 아이언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은 남는 거리가 무조건 짧게 남는 게 아니라 끊어가는 플레이라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는 거리, 그린에 온 시킬 때 거리가 무조건 짧은 거리가 아니라 내가 선호하는 클럽의 비거리를 남기는 거예요. 이 좀 중요하거든요. 보통 이런 플레이는 로우 핸디캐퍼들이 훨씬 많이 하죠. 잘 치는 분들이 많이 하는 플레이인데, 잘 치든 못 치든 간에 근데 이런 플레이를 더 쉽게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하면? MOI가 매칭되면. 왜? 롱 아이언이 편해지니까요. 자꾸 이상해지네, 글씨가. 이겁니다. 이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런 플레이가 가능해지는 거죠. 자, 이거를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이거 다 얘기했어요. 지금 미스샷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스윙이 일정해지면서 궤적에 어긋나거나 탑핑, 뒷땅이 나는 경우의 수를 확연하게 줄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각 클럽에 대한 일정한 비거리를 얻는 거죠. 아이언의 정확도가 이런 변수에 의해서만 정해진다는 거죠. 이 변수, 스윙의 불균일함이라는 변수를 최대한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 MOI를 매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플레이가 다양해지고 피터 입장에서는 선택지를 더 제시하는 거죠. 무조건 샤프트 바꿔라가 아니라 스윙 웨이트 매칭을 MOI 매칭으로 바꾸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샷과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거죠. 보통은 리샤프팅만 얘기하니까요. 소비자한테 부담을 그러니까 클럽을 바꾸자니 돈이 많이 들고, 리샤프팅 정도 권유하면 소비자가 할만하니까. 근데 리샤프팅은 뭐랄까, 보통은 샤프트가 안 맞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알맞는 샤프트를 쓰고 있는데 MOI가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얘기하면 욕먹을 수 있는데 다른 비팅샵에. 자, 그래서 이 영상이 비공개인 겁니다. MOI만 손대서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MOI의 단위는 그램 제곱 센티미터예요. 한마디로 무게와 길이와 면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 포함되지 않는 개념, 강도 개념이 없어요.
근데 강도 개념을 먼저 가져가려면 MOI에 선행되는 개념으로서 샤프트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샤프트 선택이 올바르게 된 다음에야 MOI든 뭐든 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샤프트 선택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교육 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디와 클럽과 스윙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샤프트를 선택하는 건데, 이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교육 오시면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샤프트 선택이 올바르지 않으면 MOI가 아무리 좋아도 강도 개념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MOI 매칭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샤프트 선택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다면 리샤프팅을 하면서 MOI 매칭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거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하면, 스윙 웨이트가 이렇게 조금씩 다르지만 이것도 매칭이라고 봅니다. 비슷비슷하죠. D2 정도 매칭인데, 이때 MOI가 대략 이렇게 달라요. 숏아이언이 작고 롱이 커요. 어떨 때 스윙 웨이트 매칭일 때 MOI는 롱이 크고 숏이 작으니까요. 근데 매칭 후를 보세요. 숏이 제일 작고 롱이 제일 크죠. 다시 얘기할게요. 최대한 7번에 가깝게 매칭을 시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지금 완벽하게 못했고 이렇게 관용도라는 걸 두게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스윙 웨이트는 이렇게 숏 아이언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거 이해되시죠? 제가 아까 한 얘기랑 똑같아요. MOI 매칭된 클럽 세트는 스윙 웨이트가 숏 아이언 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맞나요? 일치되죠?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할게요. 아까 제가 길이에, 빨개가지고 좀 눈 아프시죠? 바꿔드리겠습니다. 길이에 대한 관용도로서 0.5인치를 최대한 지키되 길이 차이가 0.375인치나 0.625인치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많이 안 나오고요.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아무튼 근데 MOI에 대한 관용도도 필요해요. 왜냐면 롱 아이언의 MOI는 너무 커서 줄이기가 힘들고, 숏 아이언의 MOI는 너무 작아서 크게 증가시키기가 힘듭니다. 역시 한자로 써야 좀 더 직관적인 것 같습니다. 감소시키기가 힘들고. 그래서 만약에 기준이 2600이라고 하면은 롱아이언은 여기까지만 와. 너 지금 2625인데 낮추기 힘들지? 너무 짧아질 수 있잖아요. 관용도를 안 두면 길이가 이상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길이 차이까지 오케이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0.25나 뭐 0.1, 0.25나 0.125 길이 차이가 이것밖에 안 나면 문제가 되죠. 또는 0.625가 아니라 75나 0.875가 나면 너무 길이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길이 관용을 두듯 MOI 관용도 둬야 길이가 이상해지지 않고, 또한 너무 가벼워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고요. 숏아이언도 어디 갔어? 자, 너무 작죠. 근데 무게추를 4g, 5g 너무 무겁게 넣을수록 MOI 맞추는 거는 그냥 무게 넣으면 끝나지만, 헤드에 무게추를 많이 넣잖아요. 헤드에 무게추가 많이 들어갈수록 밸런스가 깨져서 타구감이 굉장히 별로, 그러니까 느낌이 나빠져요. 좀 직관적으로 하면 느낌이 되게 별로예요. 그래서 야, 너 너무 무게추 많이 넣으면 느낌 별로니까 여기까지만 올라와. 여기는 숏, 여기는 롱. 기준 클럽이 만약 7번이라 했을 때 롱 4번 숏 피칭이라면은 7번이 정가운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만약에 3번부터 피칭이 있는데 기준이 8번이다. 그러면은 3번부터 8번까지는 관용도를 기준에서 3번을 플러스 15까지 이렇게 두고, 8번에서 피칭까지 플러스 10, 이렇게 이제 기준 클럽의 위치에 따라서 8번일 수도 7번일 수도 6번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거기에 따라서 또한 아이언이 3번까지 쓸 수도 있고 2번까지 쓸 수도 있고 뭐 5번일 수도 있고 4번일 수도 있는데 아이언의 개수와 기준 클럽의 위치에 따라서 관용도를 어느 쪽은 크게 어느 쪽은 적게 조절할 수 있다. 이거는 클럽 피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을 잘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지만 언젠가는 스스로 헤쳐나가야 할 때가 올 겁니다. 자, 지금 영상을 쭉 보셨는데 제가 장담한 건데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예. 어리둥절 하실 건데, 왜냐면 실제로 교육을 진행할 때는 제가 질문을 받으면서 질문 시간을 드리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현재 예비교육생분들께서는 질문을 못 하시고 있기 때문에 어리둥절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다 보시는 분들께서는 카톡방에 질문을 주시거나 전화를 주셔도 좋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약에 교육 중이라 전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카톡을 남겨주시면 추후에 답변 드리거나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교육 당일에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정말 지루하지만 여러분의 꼭 필요한 클럽 피터 2급 실습을 위한 압축 MOI 이론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